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부분은 다분히 삼성전자를 파는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차트를 볼게요. 이게 지금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언제부터 이게 우리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느냐? 우리 시장은 7월에 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7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7월 달에 외국인들이 팔면서 이렇게 빠졌냐가 아니에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걸 날짜를 찍어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의 올해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가볼게요. 7월 말까지 수급을 보면은 이때 외국인들은 올해 7월 한 달간 5조 9천억이나 샀네요. 굉장히 많이 샀죠. 그러니까 7월에 외국인들이 팔아서 고점 찍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월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차트로 가봐서 8월 달에 일본이 7월 마지막 주에 있는 요 주에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엔화 폭락, 달러 엔이 그러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이때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어요. 요게 언제쯤이냐? 8월 20일, 23일쯤 돼요. 그럼 이때는 외국인이 어땠냐? 이걸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8월 23일 요 주에요. 막 이게 금요일이네요. 요때이고 그럼 8월 1일서부터 8월 23일까지는 어떻게 했냐? 8월 1일부터 8월 23일이요. 그러니까 급락했다 다시 올라오는 그 시기에는 어떻게 했냐 봤더니 외국인들이 1200원 매도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서 자, 요부터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여기서 급락하고 여기서 올라오고 이때 안 팔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요. 근데 외국인들 언제부터 팔았냐? 여기부터 판 거예요. 8월 23일. 아까 그 날짜로 볼 때 지금 8월 23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8월 26일부터 판 겁니다. 8월 마지막 주. 8월 26일부터 판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차트로 보면은 8월 26일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내리 계속 팔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밑에까지 간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얼마나 팔았냐를 보겠습니다. 8월 26일서부터 오늘까지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24조를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보시면은 요 사이에 이만큼 파는 거니까 지금 8월 말이니까 9월하고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판 거예요. 24조를 판 겁니다. 이 날짜가 왜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이 날짜에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에 보시면 이게 외국인이잖아요. 여기요. 여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쭉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 그 전에는 샀다가 팔았다. 이게 7월이에요. 여기는 샀다가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8월 초에 또 샀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 그럼 이제 연속적으로 팔았냐? 여기 보시면 8월 23일 900억 팔고 8월 26일이 2850억 팔았거든요. 이때부터 여기 한 번 9월 2일인가 한 번 있고 나머지는 계속 다 팔았어요. 쭉 다 팔았습니다. 그냥 계속 팔았습니다. 요게 지금 보여드리는 요 기간입니다. 8월 26일부터예요. 이걸 판 겁니다. 여기에 한 19조 정도를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결국은 보면은 그 사이에 삼성전자를 팔면서 시장이 거기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8월 26일부터의 모습은 어땠냐? 보시면 이게 8월 1일이에요. 이때는 외국인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팔았다가 다시 사고 그랬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외국인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여기서는 팔았다가 여기서는 다시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는 계속 팔았느냐? 8월 26일이 어딥니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생겼고, 주봉으로 볼 때 8월 26일서부터니까 어디에요? 요 주이네요. 여기 8월 19,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리 팔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것도 그때부터예요.
그때 외국인들이 수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 차트의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모두 판 거는 거의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파는 동안 삼성전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52주 신저가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가격은 6만 원이라는 가격은 언제 가격이냐? 이게 2022년 팬데믹 때문에 폭락한 거잖아요. 팬데믹 때 폭락한 거. 이 팬데믹 폭락하면서 다시 올라온 거는 이거는 그냥 자율 반등이니까 요거는 빼고, 그러면 그 전에 가격이 얼마냐? 이게 6만 원이에요. 이 6만 원 가격에 다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가격까지 왔고, 그래서 PBR 1배 미만으로 와 있는 상태.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상태에 있은 상태에서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느 쇼크가 나왔습니다. 10.7조, 뭐 처음에는 14조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11조까지 얘기하다가 막판에 실적 발표한 즈음에는 10.3조, 뭐 10.4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2조가 나왔어요. 어느 쇼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날 어느 쇼크 나오는 날 얘가 그 전에도 이미 6만 원을 장중에 깼다가 잠깐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잠깐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랬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58,900까지 갔어요. 그렇지만 더 내려가지 않고 그 다음날 반등하고 그 다음날 반등하고 오늘 반등하고 이렇게 반등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니지 효과가 나왔지만 이 가격권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에 굉장히 좋지 않은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은 삼성전자가 저평가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런 가운데 아무리 저평가라고 외쳐도 수급은 계속해서 파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향후 성장성,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뒤쳐져 있는 이유, 이런 온갖 악재들은 우리가 뭐 다 인지한다고 치고, 이제 문제는 남은 거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의 매도가 멈춰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멈춰지는 걸. 그래야지만 얘가 저점을 형성하는 거고, 얘가 저점을 형성해야지 우리 시장도 거기서부터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재가 나온, 어닝 쇼크가 나온 상태에서 얘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6만 원 전후에서 계속 있는다면, 그리고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요걸 저점으로, 지난주에 월요일날 할 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나오면 여기서 저점으로 이제 반등할 거예요라고 여기 댓글에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본 실적 발표가 이달 말에 나오죠. 지금 오늘이 14일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등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는 IR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점 형성하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이만큼 빠지는 동안, 그리고 지금 저점 형성을 좀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의 지수를 봤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 팔기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수는 요 위에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데서 어딘가에서 지수를 방어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저 밑에 있는 시가총액 낮은 종목이 방어할 수는 없고, 시가총액이 좀 높은 쪽 섹터나 높은 종목에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뭐 코스닥은 빼더라도, 코스닥에는 뭐 알테우즈 이런 게 막 급등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다 빼더라도 코스피 안에 그러면 얘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일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봤을 때, 코스피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얼마큼 올라왔냐? 볼게요.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보시면 요만큼 올라왔어요. 그 삼성전자하고 좀 다르죠. 삼성전자는 이게 7월이고 7월에 빠진 게 아니고 삼성전자 여기부터 빠졌죠. 그래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얘는 요만큼 서로 역의 방향으로 좀 갔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HBM 때문에 그러는 거고, 엔비디아 때문에 그러는 거고,
얘는 요만큼 올라와서 얘도 보탬이 좀 됐는데 이게 그만큼이나 보탬이 되나?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시가총액 높은 거 보면 얘는 위로 올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방어를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얘지 않습니까? LG에너솔. 딱 그 기간 동안 8월 23일이 어디냐면 8월 21일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 얘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LG에너솔루션이 3위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위란 말이에요. 현대차는 그렇게 많이 뭐 방향을 잡지는 않았죠. 현대차를 보면 얘는 플랫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플랫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닌 LG에너솔루션, 즉 2차 전지에 있는 삼성 SDI나 이런 것들이 얘는 좀 누워 있지만 LG에너솔루션은 이게 사실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가격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33만 원을 거치고 밑에가 여기 33만 원이고요. 여기 43만 원이면 10만 원이 올라오면 저 고점이 아니더라도 치더라도요. 그럼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걸로 방어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차트에서.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8월 중순, 여기서부터 삼성전자는 이렇게 내려갔고,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는 이렇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지수는 이 안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으면서 올라오면은 지수는 이만큼 올라올 수 있겠죠. 그걸 때문에.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 올라오는 동안 얘들이 빠지면 우리 시장은 또 갇히는 거죠. 우리 시장은 이렇게 갇혀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큼 있느냐 봤을 때 상당히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동안 쭉 말씀드려보면 이거는 아래보다 위를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의 지금 뭐 강력한 구조조정하고 이런 거는 당장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효과는 아주 후일에 효과가 일어납니다. 당장은 엔비디아에 삼성전자가 얼마큼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요즘에 뭐 티격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루머들이 좀 돌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바뀐다 만약에 분위기가 그럼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 지금 6만 원인데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잡을지 아니면 원위치인 뭐 7만 5천 원 정도 잡을지 뭐 1차, 2차 이렇게 나눠야겠지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